자, 지금 시간이 2024년 5월 7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후 4시 26분. 자, 증시 끝났고요. 372.80, 2.54%가 상승해서 이제 분기봉은 하단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분기봉은 370에 있는 하단선 위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벗어났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제 보유 영역이다. 자, 월봉은 보시다시피 딱 볼펜까지 올라왔죠. P20 372.85 372.85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치거든요. 지금 8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월봉상 목표치까지는 거의 온 거죠. 월봉상 목표치까지 왔고, 분기봉은 하단선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추세는 붕괴됐잖아요. 추세는 붕괴됐는데 딱 시가 찍고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이 작년 11월 달부터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자, 10월 달에 음봉으로 끝나고 11월 달에 시가 찍고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1월 달에도 음봉으로 끝나고 2월 달에 시가 찍고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똑같이 4월 달에 음봉으로 끝나고 5월 달에 시가 찍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기봉을 계속 상승시키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까지 흐름은 그런 흐름이라고요. 자, 분기봉이 3개월짜리인데 첫 번째 달에 내리면 이제 아랫꼬리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달에 끌어올리면서 이게 지금 아랫꼬리가 길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봉을 내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그게 아랫꼬리가 되는 거죠. 지금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에 떨어지고 2, 3개월째 올리고 다시 첫 번째 달에 떨어지고 2, 3개월째 올리고 다음에 첫 번째 달에 떨어지고 2, 3개월째 올리고 반복하고 있어요. 고가를 못 넘으면 하방이에요. 상방으로 가려면 고가를 넘어야 되고요. 지금 저가를 지키고 있잖아요. 저가를 지키고 있으니까 상방은 계속 유효한 거죠. 중요한 건 하락하면 하방이 되는데 상승하면 상방이 되는 거예요. 자, 주봉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주봉에 대해서는 이미 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자, 일봉 이격볼벤 20 상단선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르면 내일 볼벤까지 갈 겁니다. 미국 증시가 오르면 내일 볼펜까지 간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고려 대상이에요. 375.91. 오늘 거래량이 늘었죠? 오늘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170.88%. 170.88%. 웃긴 건 5월 2일이 첫 거래일이잖아요? 82.29. 그 다음에 5월 3일 금요일도 84.40입니다. 퍼센티지가 지금 보통 거래량이 한 13만? 13만 정도? 그 정도가 나오면 평균치라고 보거든요. 근데 5월 2일에는 10만 7천이고 그 다음에 5월 3일에는 9만이에요. 그러면 9만 이라고 보면 뭐 이게 거래량이 안 나온 거죠. 13만이 평균인데 9만이면은 4만이 부족한 거잖아요. 4만이면은 10%가 13,000인데 그러면 30%가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소 대비해서 거래량이 30%나 감소했으니까 인위적으로 지금 거래를 회피하고 있었다는 거죠. 5월 첫 거래일과 두 번째 거래일에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감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나온 거죠. 근데 그래봐야 15만 4천입니다. 이게 거래량이 많아 보이지만 별로 많지 않은 거래량이에요. 네. 4월 12일에 16만 3천, 그 다음에 4월 15일에 12만 2천, 4월 16일에 13만 7천, 그 다음에 4월 17일에 10만 8천, 대부분 4월 18일에 15만 5천.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도 거래량이 4월 달에 나왔었어요. 네, 거래량 이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 15만 5천으로 15만 4천으로 복귀한 거니까 이제 정상적인 거래량으로 돌아온 거죠. 다만 이제 이틀 동안 거래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5월 들어서 첫 거래일이 10만 7천이고 둘째 날이 9만이니까 합쳐봐야 2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일 동안 20만이니까 하루치가 지금 날아간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달이 거래일 수가 아마 20거래일 겁니다. 노동자의 날 5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그래서 5월 6일 날 휴일이었죠. 그리고 아마 부처님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네, 부처님 오신 날이 있고 또 뭐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아, 부처님 오신 날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이제 15일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 하루 더 있어요. 그래서 20거래일인데 그러면 하루당 5%씩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치면 이번 달 21거래일 중에 3거래일이 지났으니까 15%가 나와야 되는데 12.1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장대 양봉보다는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어요. 한 3% 정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주봉은 오늘 거래량이 32.63%입니다. 이제 이번 주도 4거래일이고 지난주도 4거래일이고 다음 주도 4거래일이에요. 근데 4거래일이니까 사실 25%가 정상이잖아요. 예? 하루 기준으로 25%가 정상인데 32.63%가 나왔으니까 한 7% 정도 오버한 거죠. 7% 정도 오버한 상태다. 그래서 잘하면 이번 주 거래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죠. 일봉 늘었다, 주봉 늘었다, 월봉은 아직 감소하고 있다. 다음에 이제 선물도 뭐 똑같죠, 뭐. 선물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최근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게 며칠이죠? 4월 19일 이후로 거래량을 계속 줄여왔어요. 사실 거래량을 계속 인위적으로 줄여왔다고. 그러니까 봉은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계속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매도세가 줄어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하기에 유리한 구조라는 건 거래량 구조를 보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오늘 사실 개판하게 나왔으면 저는 이제 하방 우세라고 반등이 와도 하락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갭상승이 나오면서 아직 하락 구조가 안 만들어졌어요. 하락 구조가 안 만들어져서 계속 좀 눈치를 봐야 됩니다. 월봉은 이제 볼펜까지 거의 갔어요. 볼펜까지 거의 갔다. 정고를 넘으면 뭐 이제 하방 쪽에는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고 정고만 넘지 않으면 지금은 매도하기에 좋은 구조고요. 주봉도 지금 어쨌든 매도가 근처로 가고 있어요. 자, 일봉은 오늘 이격 볼펜까지 딱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상승하면 볼펜까지 가겠죠. 예, 여기서 이제 들어올리면 볼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377.94. 근데 뭐 미국 증시가 오르면 저 정도 수치까지 노려볼 거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리면 여기서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자, 레버리지는 이제 할 얘기 없어요. 예, 예, 분기봉 매수가 벗어났고, 예, 분기봉의 매수가까지 완전히 벗어났어요. 보시면, 예, 매수가에서 이제 벗어난 거고, 그러니까 보유 영역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매수가를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월봉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왔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매수 영역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유 여부만, 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부터는 이제 보유 여부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보유고, 뭐 신규 매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 고버스는 저가를 깼잖아요. 예, 근데 음봉이야. 그러니까 갭상승 안 나오면 매수할 이유 없는 거죠. 예? 갭상승이 나오면 뭐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는 뭐 매수자에게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주봉은 제가 봤을 때 매수 가치가 없어요. 예. 주봉은 저가를 이미 깼기 때문에 매수 가치가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남은 거는 일봉이 이제 저가를 지키느냐, 예,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이 저가를 지킨다 그러면 매수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거고요. 일봉이 저가를 안 지키는 한 뭐 매수 전략을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자, 개인이 1조 8,39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1조 1,153억 매수, 기관이 7,740억 매수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2조 3,447억 매수했어요. 콜도 122억을 매수했으니까, 예, 그냥 딱 보면 상방이에요. 돈은 상방이라는 거죠. 오늘 거의 뭐 작정하고 달라든 모습이에요. 이번 달 들어서 처음으로, 예, 강하게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간 거죠. 개인이 1조 8천억대를 손절했으니까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거 지난달에, 예, 개인이 거래한 현물이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뭐 5월달 시작해서 이 정도 현물 매도를 했다면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상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려가려면 개인이 현물 사야 돼요. 예, 개인이 현물을 사지 않고 지수가 빠지는 방법은 없는 거죠. 지난번에 347까지 빠졌었죠? 예, 347.12까지 빠졌었어요. 1월 달에는 325.10까지 빠졌었죠. 똑같아요. 1월 달에 빠질 때도 5조 4,600억인가까지 매수했다가 2조 8천억인가요? 2조 4천억이었나? 2조 8천억이었나? 예. 그 정도 매수로 끝났어요. 근데 뭐 2월달 시작하자마자 한 방에 다 해결했잖아요. 그 금액을. 근데 지금 4월달에 음봉은 전혀 아래쪽으로 돈이 집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하락을 보는 사람들에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금의 집행 규모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언제든 반등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하방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왜? 아래로 내려가려면 결국에는 아래라는 판단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내려야 되는데, 예, 그럼 판단을 안 내리고 복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복만. 예, 주가만 뺐다가 올렸다가 그 짓만 반복하는 거지, 실제로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하방에 집행된 돈이 없다 보니까, 예, 이게 굉장히 하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리고, 예, 그런 불안한 상태인 게 어쨌든 거래 내역에 다 드러나 있는데, 투자자에게 이거는 하방에 배팅하는 게 좋겠어요 라는 말을 솔직히 꺼낼 수가 없죠. 예.
아직도 의미 있는 변화는 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위치는 매도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위치예요. 예? 지금 위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도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이 거래량 구조로는 여기가 맥스예요. 예? 그러니까 월봉의 거래량 구조만을 봤을 때는 지금 위치가 상방을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맥스라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건 보너스의 개념인 거지, 여기서 무조건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올라가는 게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돈의 흐름,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누적된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방이 멈출 거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매도자에게 꽤 적합한 위치에 있지만, 반대로 돈의 흐름만을 본다면 아직 매도자가 들어가야 될 만한 징후는 없는 거죠. 373에 대한 내용은 이전 시황에서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고려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 뭐 수급은 사실 뭐 완벽하게 상방이죠. 1조 8천억 현물 매도에 2조 3천억 선물 매수를 했는데, 이 데이터를 보고 상방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의 수치는 미국 증시에 대한 결과를 반영한 거지, 내일을 반영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일의 상황은 다시 이제 시초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현재까지의 흐름만을 봤을 때는 위쪽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달 고가를 못 넘는 게 중요해요. 지난달 고가를 못 넘으면 결국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난달 고가를 넘어버리면 여기서 시간을 끌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가를 넘은 상태로 하락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떼어버리면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6월달까지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6월달까지 안 빠지는 게 중요한데, 내렸다가 올리고 내렸다가 올리면서 계속 안 빠지는 상태로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5월 7일이고 이제 6월 말까지 한 달 보름이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락하지 않고 버티면 계속 상방에 유리한 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기봉이 시작했을 때 먼저 하락하는 이유는 저가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3분기의 저가, 올해 1분기의 저가, 올해 2분기의 저가를 쫙 연결해서 보시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372로 매물이 엄청나요. 370 위쪽으로 매물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나게 개인이 현물을 매도했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돈이 더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돈이 있다고. 2021년도만 65.8조니까 2022년도, 그러니까 370 아래로 16.6조 원이 있다면 372로는 65.8조가 있는 거예요. 자, 16.6조 곱하기 2 하면 33조죠. 16.6조를 두 번 곱하면 33.2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33.2조를 두 번 곱하면 67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의 물량, 2021년도의 물량이 2022년도 물량이 4배예요. 4배라고. 그러면 돈도 4배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72로 올라간다라는 건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돈이 저렇게 터지는 거죠. 1조 8천억이 왜 괜히 터지겠어요? 그 위에 물량이 엄청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털어야 되니까 밑으로 끄집어 내려서 다시 털고, 밑으로 끄집어 내려서 다시 털고, 그 짓을 반복하는 거죠. 뭐
다 손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위로 가겠죠. 예? 65.8조 원의 돈을 전부 다 손절시킬 수 있는 의지가 외국인과 기관에 있다면 뚫고 올라갈 거고, 하다가 지치면 내리겠죠. 근데 아직 물량이 꽤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돈보다 꽤 많은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 지루한 싸움이 남겨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지는 있어요. 올라가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저만큼 터는 거 아니겠어요? 1조 8천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돈을 계속 털면서 매수하는 건 어쨌든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국내 증시도 따라가야 되는데 과거에 저질러 놓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커버하는데 우리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하방을 보시는 분은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하방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상방을 보시는 분은 버스 떠났으니까 이제 보유하시든지 청산하시든지 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수 이야기를 꺼냈을 때가 주봉에서 이격 볼벤 20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예요. 그때 사실 고버스 정리한 분도 계셨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상방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신규로 상방을 잡는 건 저는 단기적인 거래가 아니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